오랜 세월 동안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주었던 미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나의 운명은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되면서 한순간에 바뀌었어. 그 끔찍한 사고는 미나의 하반신을 앗아갔고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모두 갑작스레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지. 사고 전부터 친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사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나와 미나는 더욱 돈독한 우정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어. 그렇게 우리는 평생 친구로 남기로 다짐하며 고등학생이 될 무렵 우연일까 운명일까 어쨌든 그해 우리는 같은 반 친구가 되었지. 그러나 문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반 배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였어. 학우들은 대체로 착하고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무리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야, 너 이름이 뭐야? 친구야, 혹시 너 기도 사라졌니? 너 말이야, 너. 미나, 이미나. 뭐야, 입이랑 귀는 멀쩡하네. 미나야, 나랑 달리기 시합 할래? 네가 이기면 내가 100만원 줄게. 어때? 뭘 야려. 꼬우면 이쪽으로 걸어와서 한 대 때려보던지. 일진무리에게 내 친구 미나는 장애를 가진 존재이자 장난치기 딱 좋은 타겟이었지. 처음에는 입으로만 조롱하더니 미나가 무시를 이어가자 그 조롱은 서서히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갔고 날이 갈수록 일진들의 장난은 점점 무서운 형태로 변해가더라고. 그 일진무리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말리기조차 할 수 없었어. 오히려 친한 척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미나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만 갔지. 기말 시험이 다가올 즈음 청춘병력처럼 떨어진 충격적인 소식. 미나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학교 측은 문 닫을 것이 두려웠는지 미나의 선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 했어. 물론 우리 반에는 미나와 친했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에 모두가 미나의 죽음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고 나 또한 일진무리의 무서움과 용기 부족으로 인해 입을 열 수가 없었어. 그 지옥에서 미나를 구해주지 못한 나를 탓하며 죄책감에 빠져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지.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학교 사람들이 미나를 잊어가고 있을 즈음 일진무리는 시우라는 또 다른 친구를 장난감으로 삼은 상황이었어. 나는 여전히 저 장난감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안도감에 안주하는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 응? 시우야, 이 초코우유 뭐야? 다이나, 이거 채원이가 너 주라는데? 어? 채원이가? 갑자기 왜? 채원아, 초코우유 고마워. 잘 마실게. 맛있게 먹어. 그 악마들이 나에게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어. 그러나 그 애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은 학교 후 집에 돌아와서 적막한 밤을 맞이할 때였지. 엥? 채원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야, 다현이? 다윤이었나? 우리 지금 찹쌀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술 먹고 있는데 술이 다 떨어짐. 술? 아, 맛있게 먹어. 그래서 그런데 편의점에서 술 좀 사다 줄 수 있어? 지금 시간도 늦어서 부모님도 주무시고 미성년자라서 구매하기 힘들 것 같은데. 미안. 와, 너 존나 웃기다. 내가 준 초코우유는 맛있게 처먹더니 이렇게 작은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알겠어. 부모님 몰래라도 나가볼게. 일진의 가스라이팅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몰래 나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 당연한 얘기지만 편의점에서 신분증도 없는 나에게 술을 판매할 리는 없었고 편의점에서 퇴짜 맞은 후 남아있는 선택지는 곧장 놀이터로 가는 것뿐이었지. 그렇게 나는 놀이터에 도착했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풍경은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 일진들은 물론이고 시우도 함께 있었는데 시우는 울면서 일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자 나의 마음과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마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내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다인이 왔어? 술은? 당연히 사왔겠지? 미안. 편의점 점원이 신분증 없으면 술 못 판다고 해서 못 사왔어. 뭐? 너도 술 하나 못 사오는 게 얘랑 똑같네? 뭐해? 너도 얘 옆으로 가서 꿇어. 뭐하냐? 꿇으라고. 뒤질래? 안 되겠다. 넌 좀 맞자. 엥? 야, 저거 고양이야? 뭐야 저거? 그 끔찍한 광경은 나를 얼어붙게 했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에 우린 모두 놀라 멈춰섰고 곧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휩쓸었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힘이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일진들은 패닉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 놀이터는 그들의 발소리와 함께 조용해지고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던 중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것은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내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이야. 미나? 너 설마 미나야? 그것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 엄청난 분노의 그림자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잠시 후 그것은 빠르게 터벅터벅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퍼져나가는 정적뿐이었지. 그 미소를 띤 존재가 사라진 후 나는 한참이나 마치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 다음날 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학교는 떠들썩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쇼크와 놀라움이 학교 안 곳곳을 휩쓸었어. 조금 지나서 메시지가 왔는데 문자의 내용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로 방문해달라는 짧은 문장이었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형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 참나, 하반신이 없는 귀신이요? 네, 제가 진짜로 목격했어요. 하반신이 없는 귀신이 채원이를 공격했어요. 에휴, 그런 귀신이 학생은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귀신의 공격,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 학생, 여기 장난치러 왔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바쁜데 네 농담에 낭비할 시간 없으니까 가서 공부나 해라. 어? 형사는 내 말을 장난으로 치부했고 나는 형사에게 날카로운 말만 듣고 내쫓기듯 경찰서를 나왔지.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학생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잠잠해질 때쯤 채원이 있을 때가 정말 재밌었는데. 너 그때 채원이를 죽인 게 뭔지 봤어? 나? 아니?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빠서 못 봤지. 왜? 뭐였는데? 설마 진짜 괴물이었어? 나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내 눈엔 뭔가 팔로 기어다니는 사람 같았어. 와, 너 진짜 쓰레기다. 채원이가 죽었는데 그런 농담이 나오냐? 농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뭔가... 얼굴이 뭐? 아,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너 뒤에... 너는... 을진무리 중 한 명이 놀이터 근처에서 하반신이 똑같이 잘려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을 계기로 전에 죽었던 내 친구가 테키테키가 되어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야기만 해도 목숨을 앗아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런 소문을 듣고 나는 미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휩싸였고 나에게도 테케테케가 원한을 품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아있던 일진무리 중 한 명이 나와 시우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냈어. 일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노에 차 있었고 운동장은 그 순간부터 긴장과 불안의 공간이 되었지. 솔직히 말해, 너희가 짜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지? 그치? 복수라니? 무슨 소리야? 너 그때 채원이 죽을 때 같이 봤잖아. 구라치고 있네. 두고 봐. 난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정말 아니라니까? 너도 봤잖아. 그때 그건 분명... 그렇게 미나를 괴롭혔던 일진 무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일진들의 죽음을 목격한 나로서는 언제든지 내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였어. 그러나 다행히 며칠이 지난 후에도 테케테케는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고. 오히려 소문의 주동자들과 미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닌 학생들이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지. 다이나, 테케테케가 우리도 죽이러 오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너도 애들한테 괴롭힘당한 피해자인데 너한테는 안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미나가 죽기 전엔 우리 모두 방관자였잖아. 너는 안 무서워? 무섭긴 한데 지금까지 해코지 안 한 거 보면 친구였던 시절을 생각해서 살려주는 게 아닐까? 너 미나랑 친구였어? 나는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데. 그럼 테케테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에이, 너도 미나처럼 피해자였을 뿐인데 당연히 살려주지 않을까? 많은 학생들이 테키테키에게 희생되어 갔지만 나는 이기적이게도 미나가 나와 친구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나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어. 그래도 한때 절친한 사이였는데 당연히 나는 살려주겠지?
나와 서아는 운명처럼 얽혀 있었어. 우리의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였기 때문이지. 그 영향으로 우리 둘도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고 유치원도 같이 다녔지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어. 서아는 언제부터인가 장난기가 많아졌고 그 장난이 점차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지. 학교에서의 서아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 문제야라는 꼬리표가 붙은 서아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 아, 재미없어. 선생님, 수업 좀 그만하고 첫사랑 이야기나 해주세요. 헛소리 그만하고 집중해라. 네 옆에 아린이는 집중 잘하고 있는데 좀 보고 배우자. 응? 한서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한서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넌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그렇게 심심하면 선생님이 더 재밌는 거 알려줘?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 됐네. 그게 뭔데요? 뭔데요? 학교 뒷산계담 들어본 적 있지? 이건 네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요즘 잼민이들도 안 믿는 괴담을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학교 뒷산이 출입 금지 구역인 건 알고 있지? 거기에 가서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봐. 가보면 알 거야. 거기서도 지금처럼 한번 날뛰어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말이야. 만약 네가 거기에 갔다는 걸 인증한다면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주마. 오, 정말요? 아싸, 개꿀. 갔다 와서 선생님 퇴사시켜야지. 우리 학교 뒷산은 오래된 비밀과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는 바로 뒷산에 괴물이 산다는 것과 귀신이 나타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 학교에서는 이런 소문들을 단순한 헛소리로 치부했고 궁금증을 자극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장소였어. 그런 장소를 가겠다는 서아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고 혼자서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 나는 뒷산에 얽힌 무서운 소문들이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의 걱정도 컸고 혼나는 것이 두려워 거절했지만 서아는 나를 겁쟁이로 몰아붙였고 그 도발에 나는 결국 마음을 바꿔 동행하기로 결심했지. 학교에 종소리가 울리고 하교 시간이 되자 서아와 나는 약속대로 뒷산으로 향했어. 해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뒷산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만 갔지. 우리는 말없이 또한 멈추지 않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오르던 중 서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아리나, 아까부터 우리 말고 다른 발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너 또 나 겁주려고 장난치는 거지? 안 속아. 아니야, 진짜야. 잘 들어봐. 서아의 말에 나도 조심스레 귀를 기울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서아도 나를 따라 걸었지.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걷고 우리가 멈춰서면 같이 멈춰섰지. 우리는 겁에 질렸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고 주위를 경계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지. 그렇게 한동안을 걷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별빛마저 희미해진 무렵 우리는 길 끝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어. 저기가 그 꼰대가 말한 곳인가? 정말 저길 들어가려고?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자. 응? 그러면 꼰대가 인정해 주겠어? 저기 안에서 사진 찍고 그 꼰대 퇴사시킬 거야. 서아의 끈질긴 고집에 결국 우리는 그렇게 동굴의 입구 앞에 서게 되었지. 거기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낡고 오래된 줄이 묶여 있었고 그 줄에는 이상하고 오래된 부적들이 붙어 있었어. 나는 동굴 입구에서 멈춰 서아를 간곡히 말렸지만 서아는 나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았지. 서아는 끝내 줄을 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주변을 탐색하며 여기저기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 그러다 서아가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잠시 후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나에게 말했어. 이게 뭐야? 상자잖아? 이런 곳에 왜 상자가 있지? 사진 찍었으니까 그냥 가자. 그거 왠지 불길해.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냥 상자일 뿐이잖아. 서아는 나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지. 상자 안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붉게 칠해진 이쑤시개와 같은 물체가 이상한 배열로 놓여 있었어. 뭐지? 이쑤시개인가? 아리나, 이따 저녁 먹고 하나 쓸래? 넌 지금 장난이 나와? 그것도 확인했으니까 사진만 찍고 빨리 가자.
하지만 서아는 내 말을 가볍게 여겼고 아무렇지 않게 그 이쑤시개를 건들더니 결국 그것의 형태가 어긋나 버렸어. 그 순간 무서운 기세로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 소리는 동굴의 벽을 울리며 메아리 쳤고 우리는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어. 서아와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고 소리를 지르며 동굴 밖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마주했어.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났어. 오른팔과 왼팔이 각각 3개씩 달린 상반신만이 존재하는 푸르스름한 여자의 모습이었지. 그녀는 무표정하게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입은 위아래로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도록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그 눈동자는 불안정하게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 우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어. 몸을 움직이려 해도 두려움에 발을 움직일 수 없었지. 그러던 그때 동굴의 입구 쪽에서 이곳에 오며 들었던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것은 순식간에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사라졌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지. 발걸음은 거칠고 숨은 가빴어. 생존의 본능이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끌었지. 겨우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서아의 손을 볼 수 있었어. 야, 너 미쳤어? 그건 왜 들고 나왔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인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가져오면 어떡해. 빨리 버려. 싫어. 내일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꼰대한테도. 그 순간 우리 뒤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그것은 우리를 향해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어. 그 움직임은 매우 불길하고 비정상적이었지. 그 존재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고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몇 시간을 달린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감각이 과민해지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 한참을 달린 끝에 마침내 우리는 뒷산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 존재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우리를 감쌌지. 그리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서아 집에 가서 같이 자기로 했어. 서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둘 다 지쳐있었고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인지 서아는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지. 하지만 나는 오늘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자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갑자기 서아야! 서아야! 빨리 일어나봐! 아, 왜?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일인데? 상자가 갑자기 혼자 열렸어. 뭐? 상자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이거 창문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무심코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고 창문 이쪽에서는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 그때 서아의 호기심이 다시금 발동하면서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서아는 창문을 활짝 열었고 그 검은 물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 그 순간 서아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나는 그 충격적인 순간에 너무 놀라 기절해버렸고 나를 깨우는 서아의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지. 눈을 뜨자마자 서아는 불편한 기색으로 손이 저리다고 했는데 서아의 손을 봐보니 피부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 피부의 색깔이 어제 그 기괴한 존재의 피부와 놀랍도록 비슷하게 변해 있었지.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겁에 질려 있었고 변한 손을 바라보는 서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 나는 그 상자를 어서 버려야 한다며 서아를 설득했지. 처음에는 망설이던 서아도 결국은 동의했고 그제서야 학교 후에 상자를 버리겠다고 약속한 후 우리는 그 상자를 챙겨 다시 학교로 향했어. 학교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었지. 교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웠고 예상치 못한 선생님의 등장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란이 일었어. 뭐야? 담임 선생님 왜 안 나오셨지? 그야 뻔하지. 그 꼰대 딱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네. 그렇게 하루 종일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욱 미스터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 바로 선생님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어. 교실과 복도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고 각자가 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 아, 선생님 빨리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난 그 꼰대 없으니까 좋던데? 아, 얘들한테 그 상자 자랑하는 거 깜빡
해야겠다. 아 맞다 상자. 그거 버리기로 했잖아. 이 주변에 쓰레기통 없나? 쓰레기통은 무슨 쓰레기통이야.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아 그럼 이 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 가봐야 하나? 그 상자 버렸으니까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겠지? 몰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유튜브나 보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걱정이 서린 마음으로 우리는 서아의 집에 도착했어. 평소와 다름없는 집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 보였고 서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공포였지.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너 또 버린다고 해놓고 몰래 챙겨왔지? 손이 그렇게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내가 미쳤어? 이걸 다시 가져오게? 정말 내가 가져온 거 아니야. 정말 네가 가져온 게 아니라고? 그럼 이게 왜 여기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 왜 오자마자 싸우고 난리야? 아리나, 우리 서아가 또 사고 친 거지? 그치? 에휴, 내가 못 살겠다 정말. 그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는 서아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 우리가 금지된 뒷산에 가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 동굴에서의 기이한 사건들, 상자를 발견한 경위, 그리고 상자 속 이쑤시개와 그것이 서아의 손에 미친 영향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지. 서아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고 충격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곧 몸을 떨기 시작하셨어. 잠시 후 서아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급하게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심각한 표정에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계속했고 통화를 마친 후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상자를 챙기라고 하시더니 서둘러 우리를 차에 태우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어딘가로 향했어. 우리는 서아 엄마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 그저 앞만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운전을 계속하셨고 출발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나는 어느새 긴장감과 피로에 못 이겨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창밖이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곳은 산속에 숨어있는 음산한 오두막집이었어. 오두막집 앞에는 무당의 차림을 한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아 엄마와 그 할머니는 마주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 우리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과거 한 무녀에 관한 이야기였지. 그것의 속칭은 나리자라, 나리다라 또는 칸칸자라, 칸칸다라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고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연령이나 집안 배경에 따라 다양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름은 칸칸다라라고 하더라고. 과거의 한 마을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이 있었는데 한 무녀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뱀과 싸우던 중 하반신을 먹히자 그것을 보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무녀를 배신하고 큰 뱀에게 마을의 안전을 약속하는 대신 무녀를 제물로 바쳤고 그날 이후로 죽은 무녀가 악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그 과거의 마을이 우리 학교 뒷산이었던 거야. 서아 엄마와 무당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상자 속에 이쑤시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고 할머니는 우리를 향해 버럭 화를 내셨지. 뭐라고? 너희들 설마 그것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아주 조금밖에 안 건드렸어요. 이쑤시개 좀 건드렸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따님은 이미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칸칸나라의 상반신과 하반신 전부를 봤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반신이요? 저희는 상반신밖에 못 봤는데요? 그것이 정말이냐? 어머님,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밤만 넘긴다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무당 할머니는 우리에게 몇 장의 부적과 방울종, 시계, 그리고 성냥을 건네주셨어. 그녀는 우리를 오두막집으로 데려갔고 이 물건들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지. 내 말 잘 듣거라. 이 시계가 12시가 되어 알람이 울리면 방울종을 힘껏 흔들거라. 방울종이 울리면 칸칸다라가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 이 부적을
상자와 함께 태우거라. 명심해야 한다. 다른 모습이 아닌 꼭 너희가 동굴에서 봤던 그 본 모습일 때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은 나도 너희를 도울 방법이 없으니 말이다. 무당 할머니의 설명이 끝나고 나와 서아는 오두막집에 갇힌 채로 밤을 보내게 되었어. 우리는 시계의 시침이 12시를 가리키기만을 기다렸고 평소 장난기 많던 서아도 무서웠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 오두막집 안은 침묵이 흘렀고 밖에서는 적막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어.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점점 졸음이 몰려왔고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지. 그러다가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서아는 곧바로 옆에 두었던 방울종을 집어들고 힘껏 흔들었어. 방울종의 청명한 소리가 오두막 안을 가득 메우자 문이 덜컹거리며 강한 바람이 내부로 휘몰아쳤지. 하지만 그 강한 바람은 곧 잦아들었고 다시 조용해졌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긴장한 채로 그것을 기다리던 그때 문 너머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혹시 안에 서아랑 아린이니?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했다. 너희를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날 용서해주렴.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세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고 그리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 나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지. 하지만 문이 열리자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은 선생님이 아니었어. 얘들아, 너희 이 위험한 곳에서 뭐하는 짓이냐? 어서 나와라.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빨리 벗어나자꾸나.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서아, 정신 차려. 저기 어딜 봐서 선생님이야. 야, 한서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래, 서아야. 이 선생님이 모두 용서해줄 테니 그 상자를 챙겨 어서 나오거라. 선생님 아니라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방울종이 울리면 칸칸다라가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잖아. 서아야, 뭐해? 빨리 상자를 부적과 함께 태워. 빨리! 아리나, 불이 안 붙어. 시간이 없어. 빨리 불을. 서아야, 너 얼굴이... 내 얼굴이 왜?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어? 아리나, 나 앞이 이상하게 보여. 서아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어. 서아가 완전히 변해버릴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나는 다급하게 서아의 손에서 성냥을 빼앗아 불을 붙였어. 그리고 그 불로 상자와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지. 그 순간 칸칸다라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어.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 존재의 형태가 흔들리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곧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 상자를 태우니까 칸칸다라가 이제 다 끝난 건가? 서아야, 피부는 괜찮아? 내 피부가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다. 너도 그것처럼 변해서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근데 왜 칸칸다라가 선생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거지? 글쎄, 앞으로 선생님 말 잘 들으라는 경고가 아니었을까? 그런가? 근데 실종되신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빨리 선생님이 다시 학교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 다시 선생님 만나면 잘못했다고 꼭 말씀드릴 거야. 서아의 모습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우리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 이 모든 일이 마침내 끝났다는 생각에 나와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당 할머니와 서아 엄마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왔어. 무당 할머니와 서아 엄마는 우리에게 다가와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셨지. 우리는 서아 엄마의 품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그저 그 순간의 안도감에 젖어들 수 있었어.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다시는 학교 뒷산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자, 이제 가도 좋으니 조심히들 가거라. 우리는 그렇게 오두막집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뒤로하고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고 나와 서아는 모든 일들로 인해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학교에 가야만 했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
사람을 잡아먹는 뱀, 무녀의 이야기, 무당과의 만남, 그리고 미스터리한 형태를 한 존재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우리의 진지한 태도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 학교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 그 소문은 실종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어. 원래는 교육적인 의도로 서아에게 겁을 주기 위해 뒷산을 오르라고 지시하셨던 선생님은 서아가 진지하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걱정이 되어 몰래 뒤따라가셨고, 그날 산에서 우리 앞에 칸칸다라가 나타나자 선생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유인하다가 결국 칸칸다라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었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산에 오르며 들었던 발소리의 정체는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그럼 정말 선생님은 나와 서아를 구하기 위해 희생당하신 걸까?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해.